늙으면 다 부질없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젊어서 바쁘게 살아왔지만 문득 돌아보면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구리시에 사시는 김선자 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올해 72, 구리시에서 홀로 살고 있는 김선자입니다. 5년 전 40년을 함께한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의 가장 긴 터널이 시작됐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창 너머로 보이는 건 늘 같은 풍경인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제 살길 찾아 멀리 떠났고 저는 매일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밥상 위에 올려진 반찬들은 며칠이 지나도 줄지 않았죠. 냉장고 안에 김치는 씌어지기 전에 버려야 했고 장조차 보기가 싫어졌어요. 한 사람 몫의 장보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특히 겨울이 오면 더 힘들었어요. 창밖으로 펑펑 쏟아지는 눈을 보며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남편과 함께했던 지난 겨울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따뜻한 아랫목에 나란히 앉아 귤을 까먹던 순간들, 눈이 쌓인 아침이면 현관 앞 눈을 쓸어주던 남편의 뒷모습. 그런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가슴 한켠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죠.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웠어요. 거울 속에는 생기 잃은 얼굴만 비춰졌으니까요. 머리를 빗을 이유도 옷을 갈아입을 이유도 없었죠.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누군가 만나면 괜찮냐고 물을까봐, 위로의 말을 건넬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발견한 5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5가지만 있다면 혼자 사는 것이 결코 불행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처럼 홀로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홀로 살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인생의 5가지 비밀을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혼자 사는 법이 아닌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될 거예요. 제가 깨달은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창밖은 하얗게 변해 있었죠. 남편과 함께였다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귤이라도 까먹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켰다가도 금방 끄고 라디오를 들었다가도 곧 조용히 했어요. 그 어떤 소리도 제 마음속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했거든요. 자식들은 명절 때나 얼굴을 비치고 명절이라고 해봤자 고작 하루 다녀가는 게 전부였죠. 특히 식사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같이 먹던 밥을 이제는 혼자 먹어야 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죠. 반찬을 만들어도 혼자 먹기엔 너무 많고 적게 만들자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아졌어요. 동네 마트만 가도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과일 코너를 지날 때면 발걸음이 절로 멈췄고, 반찬 코너에서는 남편 입맛에 맞추던 때가 떠올라 한참을 서 있곤 했죠. 계산대 앞에서는 늘 혼자라는 게 더욱 실감났어요. 우리 동네에는 저처럼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꽤 많아요. 아파트 관리실 아저씨 말로는 우리 동네에만 독거노인이 50가구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서로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죠. 다들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기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낮에는 그래도 창밖으로 보이는 움직임이라도 있었는데, 밤이 되면 정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텅 빈 집안에 혼자 앉아 있노라면 벽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틱, 톡, 틱, 톡. 그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모르겠어요. 약을 먹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잠이 안 와서 먹기 시작한 수면제가 어느새 우울증 약이 되어 있었죠. 하루에 3번 약을 먹어야만 겨우 버틸 수 있는 생활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살이 쏙 빠져서 뼈만 남은 얼굴,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빛.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남편이 떠난 뒤의 시간들. 일기장이 눈물로 얼룩져서 글씨가 번졌지만 그래도 계속 썼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난 가지만 당신은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약속해줘.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난 3년 동안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린 채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기만 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어요. 커튼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열었죠. 차가운 겨울 공기가 방 안 가득 들어왔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답답한 공간에서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죠. 방 안은 먼지가 가득했고 구석구석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어요. 먼저 방 안 대청소부터 시작했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커튼도 새로 달았어요. 남편의 물건들도 하나하나 정리했죠. 버릴 건 버리고 간직할 건 예쁘게 보관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지만 그게 제게는 일종의 치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복지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는데 거기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많이 만났어요.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거기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는 저보다 더 일찍 남편을 여의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태극권도 배우신대요. 또 김영희 할머니는 손주들 돌보기 봉사를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고 어느새 제 삶에도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5가지 비밀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저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무슨 말도 하기 싫고 그저 혼자 있고 싶기만 했어요. 하지만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문을 닫아두면 좋은 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었던 거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제 안에 자물쇠를 채우고 살았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웃음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모두가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요. 제 옆자리에 앉으시던 할머니는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대요. 또 다른 할머니는 암 투병 중이시면서도 매일 복지관에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내 아픔만 바라보느라 다른 사람의 아픔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아침에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장보기를 같이 하기도 해요. 특히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리는 마음 나누기 모임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앉아서 다른 분들 이야기만 듣다가 이제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되었죠. 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우리 모임에서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고민도 털어놓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함께 울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혼자 사겼던 눈물과는 달랐어요. 함께 나누는 눈물은 왜 이리 따뜻한지. 얼마 전에는 제가 겪은 우울증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른 분들 앞에서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며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은 더 따뜻해지고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는 걸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요. 햇살과 바람이 들어오듯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비밀은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거예요. 살다 보니 건강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는 건강 관리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끼니도 제때 챙기지 못했고 약 먹는 시간도 자주 놓치곤 했죠. 그러다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얼마 전에 같은 아파트 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그날 이후로 건강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약 먹는 시간 지키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요. 복지관 보건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노인정에서 하는 건강체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망설였는데 용기를 내서 나가보았어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나갔죠. 신기한 건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밤에는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식욕도 돌아오고 변비로 고생하던 것도 나아졌죠. 체조하면서 만난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우울한 생각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특히 좋았던 건 혈압이 안정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혈압 때문에 늘 불안했거든요. 약도 먹고 있었지만 수치가 들쑥날쑥했어요. 그런데 규칙적인 운동을 하니까 혈압이 차츰 안정되더라고요. 병원 선생님도 놀라시면서 약 용량을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아침 체조가 끝나면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처음에는 혼자 걷다가 이제는 함께 걷는 분들이 생겼어요. 서너 명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웃으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죠. 걷기가 끝나면 근처 공원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건강이 재산이라고. 예전에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절실히 공감해요. 건강해야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건강해야 행복도 찾아올 수 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께 건강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곤 해요. 세 번째 비밀은 작은 목표 만들기예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뭘 하며 시간을 보내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꿈 노트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꿈이냐고. 하지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시작한 게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일 하기였어요. 정말 소소한 것들이었죠. 평소 가보지 않았던 시장 구경하기, 새로운 요리 레시피 시도해보기, 오래된 앨범 정리하기.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노트에는 매일 그날의 도전과 느낌을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쓰다 보니 점점 손에 익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노트를 다시 펼쳐보니 제 일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예쁜 꽃을 봐도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그런 순간들을 소중하게 기록하게 됐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쓴 버킷리스트예요. 손주들과 제주도 여행 가기, 미용학원 다니기, 스마트폰 완전 정복하기. 누가 보면 웃을 수도 있는 소소한 것들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목표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스마트폰 배우기는 벌써 시작했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손가락도 잘 안 움직여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더니 이제는 자식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이모티콘도 주고받았답니다. 지금 제 목표는 유튜브 보는 법을 완벽하게 익히는 거예요. 요리 영상도 보고 건강 정보도 찾아보고 싶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반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기분이 좋아져요. 네 번째 비밀은 봉사와 나눔이에요. 이건 정말 우연히 시작됐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는데 제 발걸음이 저절로 멈추더라고요.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새 가구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처음 방문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환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런 날씨에 고생하시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도시락을 전달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제 우울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락을 받으시는 분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김치를 담글 때면 조금 더 담가서 나눠드리고 제가 키운 상추나 방울토마토도 가져다 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걱정해 주는 사이가 됐어요. 특히 박 할머니께서는
제게 손뜨개를 가르쳐 주셨어요. 평생 손뜨개로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셨다고 해요. 이제는 관절염 때문에 더 이상 뜨개질을 못 하시지만 저 같은 초보자를 가르치는 게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봉사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누군가의 짐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요즘은 복지관 급식 봉사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배식을 돕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답니다. 급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제가 만든 반찬도 나눠드려요. 우리 동네에는 저처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롭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걸요. 서로 돕고 나누면서 살면 그게 바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죠. 5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감사하다는 건지,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됐죠.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아침 산책을 하다가 길에서 동전 한 잎을 주었는데 그게 1,000원짜리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행운의 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하루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아침에 먹은 시리얼 한 그릇이 특별하게 맛있었고 베란다의 화초가 유난히 예뻐 보였어요. 마트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만난 이웃과의 잠깐의 대화도 즐거웠고요. 저녁이 되어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맛있는 한 끼 식사, 따뜻한 한마디, 인사,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써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했는데 쓰다 보니 감사할 일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마트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해줘서 감사해요. 특히 감사한 건 아직도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나이에도 스마트폰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뒤로 3년 동안은 매일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40년 동안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시간 동안의 추억이 있어 행복해요. 이제는 남편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져요. 서툴지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제 모습이 하늘에서 보시는 남편도 좋아하시리라 믿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비밀. 마음을 여는 것, 건강한 일상 만들기, 작은 목표 세우기, 봉사와 나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 5가지가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죠.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왔어요. 때로는 뒤로 가는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걸었어요.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거울을 봐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며 말해요. 선자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자. 그러고 나면 왠지 하루가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만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드는 건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고.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인생 이모작 발표회에 참가했거든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다른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무척 긴장됐지만 이야기를 시작하니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제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됐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제가 겪은 어둠의 시간들, 그리고 그 어둠을 빠져나온 경험이 다른 분들께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혼자라는 건 외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새로운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백 하나 할게요. 사실 저는 아직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봄날 벚꽃이 필 때면 남편과 함께 걸었던 길이 생각나서 마음이 먹먹해지고, 추운 겨울밤이면 문득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런 순간이 찾아와도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제가 찾은 5가지 비밀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거든요. 마음이 흔들릴 때면 복지관에 가요. 함께 운동하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면 제가 담은 김치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요. 김치를 나누며 나누는 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죠. 우울한 생각이 들 때면 베란다의 화초들을 돌봐요.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희망을 배워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감사일기를 써요. 그날 하루 동안 받은 작은 축복들을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져요.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마음 돌봄 도움이라고 저처럼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일이에요. 제가 겪었던 아픔을 아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만난 할머니는 제 모습이 꼭 3년 전에 자기 같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해요. 할머니도 그러실 수 있어요. 혼자 산다는 건 결코 불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도 행복하자 하고요. 혼자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혼자는 외롭고 쓸쓸한 단어였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의미로 바뀌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베란다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키우는 화초들에게 말을 걸어요. 잘 잤니? 오늘도 이쁘게 자라주렴. 어떤 날은 새싹이 돋아났다고 신이 나서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자식들한테 보내기도 해요. 식사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서러웠는데 이제는 달라요. 반찬을 예쁘게 담아서 밥상을 차리고 창가에 앉아 여유롭게 먹어요. 가끔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식사를 하기도 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 먹는 것보다 음악을 들으며 먹는 게 더 좋더라고요. 장보기도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사니까 장을 보러 가기도 귀찮고 사도 너무 많이 사게 될까봐 걱정됐는데 이제는 달라요. 이웃들과 함께 장을 보러 가서 나눠 사기도 하고 제가 담근 김치나 반찬을 나누기도 해요. 특히 기뻤던 건 얼마 전에 손주가 와서 한 말이에요. 할머니, 요즘 너무 예뻐지셨어요. 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지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걸 느낄 수 있나 봐요. 혼자 있는 시간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책도 읽고,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일기도 쓰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내일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내일도 오늘처럼 외롭고 쓸쓸하겠지. 그런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까 기대가 돼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 같아요. 요즘은 제 일상이 너무 바빠요. 아침 산책을 시작으로 복지관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일주일 스케줄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신없을 정도예요. 월요일에는 건강체조를 하고 화요일은 스마트폰 교실에 가요. 수요일은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목요일은 마음 나누기 모임이 있어요. 금요일에는 복지관 급식 봉사를 해요. 주말에는 산책 동호회 모임이 있고요. 가끔 자식들이 걱정하며 말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전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무리가 아니라 활력이야. 엄마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실제로 그래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감사해요. 얼마 전에는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모델 수업에 등록했거든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바른 자세로 걷는 법도 배우고 웃는 연습도 하고 수업 끝나고 찍은 사진을 보니 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등도 더 꼿꼿해지고 표정도 더 밝아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작은 패션쇼도 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설레요.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아직은 서툴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며칠 전에는 첫 영상의 댓글을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어요. 혼자 사는 게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지금 저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두워 보여도 반드시 빛은 찾아온답니다. 제가 그랬듯이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싫고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하루에 단 한 걸음이라도 좋으니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복지관에 한번 가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거기서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께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복지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용기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잠시일 뿐이에요. 사람은 누군가와 소통하고 마음을 나눌 때 더 행복해진답니다. 작은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화분을 키우기 시작했지만 뜨개질이나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무엇이든 좋아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줄 거예요. 봉사활동도 적극 추천드려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망설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결국 자신을 돕는 일이 된답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행복하자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지만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혼자라는 건 결코 외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요즘은 제 하루가 정말 특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제가 쓴 감사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일과가 됐어요. 어제 하루 동안 받은 작은 축복들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란 기대를 하게 되죠. 복지관에서 만난 이영순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자 씨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와 함께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나와 인사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저녁에 일기로 쓰면서 나와 대화해요. 가끔은 거울 속 나에게 이런 말도 해요. 오늘 참 예쁘네. 그 미소 잃지 말자.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게 제일 소중한 아침 인사가 됐어요. 지난주에는 복지관에서 특별한 수업이 있었어요. 행복 찾기 프로젝트라고 각자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죠. 다들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의외의 답변들이 나왔어요.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보는 햇살이 행복하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손주에게 받은 그림 편지를 볼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한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 태극권 수업에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요. 그랬더니 옆자리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말은 없으셨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서 같은 마음이 전해졌어요.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창문을 늘 닫아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활짝 열어요. 바람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리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렙니다. 텃밭의 작은 변화를 발견하는 것도 이제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됐어요. 특히 달라진 건 기다림에 대한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막연히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려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만남이 있을까?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난달부터는 복지관에서 마음 나누기 멘토로 활동하고 있어요. 새로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겪었던 경험을 나누는 일이죠. 처음에는 제가 무슨 멘토냐며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 짓는 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얼마 전에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6개월 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앞이 캄캄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3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리고 그분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오늘 처음으로 희망이란 걸 봤어요. 며칠 전에는 복지관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실버 힐링 캠프라는 행사였는데 제가 강연자로 섰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됐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용기가 났어요. 1시간 동안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우울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과정.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본인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큰 위로가 됐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대구에서 오신 할머니예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우리 동네 복지관에 나가볼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벅찼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돼요. 더 많은 분들과 이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요. 이제는 제 꿈이 하나 생겼어요. 전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16페이지. 사실 제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건 주변 분들의 도움이 컸어요. 특히 복지관의 김 선생님은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셨죠. 제가 처음 복지관을 찾았을 때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그때 그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그대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 차 한 잔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김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힘이 됐던 건 제 자식들이에요. 처음에는 전화도 잘 안 받고 얼굴도 보기 싫어하던 제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매주 한 번씩 영상통화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식사도 해요. 지난주에는 큰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가 달라졌다고 이제는 함께 있는 게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들도 우리 할머니 최고 라며 안아주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작은 아들은 얼마 전에 제게 특별한 선물을 했어요. 스마트워치였어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이거 차고 계시면 제가 어머니 건강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뒤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지만 더 이상 그 눈물이 저를 무겁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남편에게, 그리고 지금도 저를 사랑해주는 자식들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준 복지관 식구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준 제 자신에게. 17페이지. 요즘은 매일 아침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고요. 누군가는 제게 물어봐요. 선자 씨는 정말 외롭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더 그렇고 주말 저녁이면 문득 마음이 울적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알아요. 마음이 울적해지면 복지관에 가요. 거기서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져요. 비가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제가 키우는 화초들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죠. 주말 저녁이 외로울 땐 일기를 써요.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을 하나하나 적다 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는 혼자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혼자가 외롭다는 뜻이었다면 지금은 자유롭다는 의미로 다가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거울을 봐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오늘도 행복하자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게 하루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됐어요.
누군가 제게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뭐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처럼만 살고 싶어요. 매일 감사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리고 제가 받은 행복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요.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가장 어둡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도 하네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해요.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녁이면 감사해요. 또 하루를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발견한 5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마음을 여는 것, 건강한 일상 만들기, 작은 목표 세우기, 봉사와 나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 5가지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변화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뭘 해도 늦었어. 나같이 우울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움츠러들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오히려 이제부터라는 생각을 해요. 복지관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는 80이 넘어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75세 수영을 시작하셨고요. 이영선 할머니는 80이 넘어서 태극권을 배우고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거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 변화하려는 용기,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요즘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깊게 심호흡을 하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만들자고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꼭 감사일기를 써요.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 있었던 일들, 느낀 감정들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되새겨요.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돼요. 이제는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어요. 혼자여서 외롭다고요? 아니요. 혼자이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19페이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깊은 어둠 속에 계실 거예요. 저처럼 하루하루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는 걸요. 지금 겪고 계신 그 아픔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며칠 전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자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제가 겪은 아픔이, 이겨낸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벅찼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단 한 걸음이라도 좋으니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때로는 뒤로 가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것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나눔을 실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도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자고요. 그리고 저녁이면 감사해요. 또 하루를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서,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혼자 사는 법에 대한 5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이 5가지 비밀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우울증에 빠졌던 제가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대되는 삶을 살게 됐으니까요. 첫 번째 비밀은 마음을 여는 것이었어요. 문을 닫아두면 좋은 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배웠죠. 처음에는 모든 게 두렵고 낯설었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서 마음을 열다 보니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왔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은 이제 제 가족이나 다름없답니다. 두 번째 비밀은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으로 시작해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으로 이어지는 하루.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줬어요. 특히 아침 산책은 제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일 하기로 시작해서 이제는 매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도 배우고 태극권도 배우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죠. 네 번째 비밀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도시락 배달 봉사로 시작해서 이제는 복지관에서 마음 나누기 멘토로 활동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결국 나를 돕는 일이었더라고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해요. 다섯 번째 비밀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어요. 매일 감사일기를 쓰면서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됐죠.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한 인사 한마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하나까지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져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햇살처럼 새로운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져요. 혼자여서 외롭다고요? 아니요. 혼자이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지혜의 풍경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